혼자 사니까 불편하지 않아? 불편은 무슨, 속이 다 시원해. 노년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긴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사는 기분인데,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 옆에 스트레스 없는 자유가 있으면 충분해.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배우자를 챙기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늘 남들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차례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희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시원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첫 번째로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 누군가는 외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젊을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를 챙기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엄마니까, 아빠니까, 가장이니까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내 감정, 내 꿈, 내 시간이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되찾는 기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도 됩니다. 누가 깨울 일도 없고 누구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해 뜨자마자 부엌에 들어가 아침상을 차리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 끼니를 정성스럽게 차려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입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로 마트에 가도 되고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봐도 되고 새벽에 갑자기 음악을 틀고 혼자 춤을 춰도 됩니다. 내가 원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돈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면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떠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삽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던 돈,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는 데 투자할 차례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해방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둘 자유가 생겼습니다. 오로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해방은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어른으로서 젊은 시절에는 언제나 일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68세 김영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숨 쉴 틈도 없이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은퇴하더니 온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밥은? 커피는? 을 외쳐댔습니다. 자식들도 엄마, 우리 애 좀 봐줘 하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구나.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거야.
선언하고 홀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잠 자고 요가도 배우고 혼자 배낭여행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김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니까 너무 신나. 속이 다 시원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2번째로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같이 출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친척 경조사비로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작 나를 위해 쓴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돈보다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만큼 늦잠을 자고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뛰어다녔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주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을 몇 군데씩 돌아다니고 몇 푼 아끼려고 긴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편하게 사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과 다르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행사와 불필요한 모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친척들을 챙기고 생일이면 손수 음식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자리도 불편한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뤘던 취미와 배움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곧 시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2세 박명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 봐서 싸게 사야 한다는 강박의 시장을 몇 군데씩 돌아다녔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사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도 제각기 살 길 찾아 떠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지만 이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밤새 정주행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지 않아? 박명자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시간 좀 써보네. 아까운 내 시간 남들한테 뺏기던 시절은 끝났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3번째로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은 아내가 되어야 했고 아이를 낳으면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의 출근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의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됩니다. 밥은? 빨래는? 이거 좀 해줘. 라는 소리를 들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여자니까라는 말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하고, 엄마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그 모든 역할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손주를 봐줘야 한다는 말, 조용하고 점잖게 살아야 한다는 말, 모두 내려놓아도 됩니다. 손주를 보고 싶으면 보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이제는 나 자신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혼자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가장 외로운 것은 혼자가 아니라 억지로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없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외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해진 역할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굴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0세 이정순 씨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밥 차리고 시댁 행사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늘 역할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시댁 갈 필요도 없고 아침마다 남편 밥을 차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도 나 바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혼자면 쓸쓸하지 않아? 이정순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노릇 좀 하는 기분이야. 역할놀이에서 해방됐거든.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4번째로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혹사시키고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 어려웠습니다. 남편 밥 챙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까지 돌보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도 참고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마는 괜찮아, 내일부터 하고 쉬자라며 내 몸을 방치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식사도 내 건강에 맞춰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만들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식사를 조절하면 됩니다. 싱겁게 먹고 신선한 채소를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고기 좋아한다고 매번 고기 반찬을 올릴 필요도, 자식이 김치 없으면 안 먹는다고 매일 김치를 담글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운동도 내 리듬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챙기느라, 손주 돌보느라 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책도 가고 요가도 배우고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을 내 스케줄에 맞춰 즐길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컨디션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잠도 내 몸이 원하는 만큼 잘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편이 술상을 차리거나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들 아침을 준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졸리면 자고 개운할 때 일어나면 됩니다. 낮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밤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TV를 봐도 됩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들 병원부터 챙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남편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자식들 감기 걱정하느라 나는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내 몸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건강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고 약도 제때 챙겨 먹습니다. 이제 내 몸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삶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건강하게 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1세 김순자 씨는 평생 가족들 챙기느라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았다. 남편이 허리 아프다 하면 한의원부터 찾아 나섰고 자식이 감기 기운 있다 하면 약을 먼저 챙겨줬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엄마는 원래 튼튼해 한마디로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혈압도 높고 관절도 안 좋고 이제는 본인 건강부터 챙겨야 해요. 그제야 깨달았다. 내 몸 망가지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 그날 이후 남 신경 끄고 오로지 자기 건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새벽마다 공원에서 걷고 먹고 싶은 건강식도 제대로 챙겨 먹었다. 얼마 전 자식이 엄마 손주 좀 봐줘 하자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운동 가야 돼. 내 건강이 먼저야. 친구들이 물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김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 몸 좀 챙기니까 너무 속이 다 시원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5번째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가족들의 스케줄에 내 하루가 휘둘리고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내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나만의 시간표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온전히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출근, 자식 도시락 챙기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쾌하게 산책을 해도 좋고 조금 더 자고 싶으면 늦잠을 자도 됩니다.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하루 일정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스케줄에 맞춰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쇼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싶으면 아침마다 요가를 하거나 저녁에 산책을 하면 됩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쓰는 것만큼 속이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 식사도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과 자식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반찬, 국, 밥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볍게 샐러드 한 접시로 끼니를 때울 수도 있고 혼자만의 특별한 브런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꼭 챙겨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도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입맛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됩니다. 취미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취미 하나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다 돈 낭비다.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취미냐라는 소리를 들으면 시도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수영을 배우고 여행을 떠나도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에게 맞추느라 가족을 챙기느라 내 루틴을 만들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표를 짜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69세 박영희 씨는 평생 가족들 스케줄에 맞춰 살았다. 남편 출근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끝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손주까지 돌보느라 자기만의 시간표란 건 꿈도 못 꿨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다. 처음엔 멍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내 시간표를 만들어 볼까?
매일 아침 8시 알람 없이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수영을 배우고 저녁엔 보고 싶던 드라마를 정주행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해 엄마, 내일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박영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한데 내일 요가 수업이 있어서 안 돼. 친구가 물었다. 혼자 지내니까 심심하지 않아? 박영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야 내 시간 좀 써보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바빠서요. 여보,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피곤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면 실망만 남습니다. 노후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 자식, 남편, 친구보다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 다 필요 없다.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야 하지만 자식도 국가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비참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고 병원비 한번 내달라는 말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과 의무로 변질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모임에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방법도 많아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병 하나도 큰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 곳도 문제입니다. 살던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눈치 보고 친구와 멀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살아갈 집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1세 김 씨는 돈이 노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최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덜어줍니다. 좋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늙어도 돈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반면 70세 박 씨는 돈 없이 늙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거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병이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려 해도 교통비조차 아까워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병원과 약이 삶의 전부가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건강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든 몸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 죽만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 신세를 지느라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술술 나가고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노후를 편히 살려고 모아둔 돈이 치료비로 사라지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을 아끼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노후의 자유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걱정하지만 결국 본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돈도, 인간관계도, 자유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고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지냅니다. 몸이 가뿐하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한숨 쉬는 사이 김 씨는 여전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멀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지만 병간호가 힘들다며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가 떠난 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된 현실이 남겨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상대가 관리하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혼자 남겨졌을 때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삶이 무너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불안과 후회 속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미리부터 관계를 넓히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 걱정과 간병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확장,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후회도 늦습니다. 70세 김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취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외로움 대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재정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남편과만 지냈던 터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졌고 병원 갈 때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혼자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막과 무료함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허무함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면 오늘이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노년에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TV만 보다가 시간 보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삶을 채우는 힘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짧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치매도 예방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취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취미가 있는 노년은 매일이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날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꽃, 풍경, 동물을 그리며 몰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해도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5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홀로 남겨지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챙기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남편이 무심하면 외롭고 친구가 소원해지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려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더 불행한 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든 말든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노년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쓸쓸해지고 친구가 멀어지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압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남의 일정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났고 남편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크자마자 자기들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고 남편의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바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속이 후련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착각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3년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죽기 3년 전에 몸이 내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첫 번째는 손에 힘이 빠진다면 심장마비까지 3년 남았다 는 신호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넘긴다면 심장은 조용히 멈출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심장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말단 신체 부위부터 이상이 생깁니다. 손과 손가락은 혈액순환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심장이 점점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유독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밤사이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긴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미리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결국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과 함께 팔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미 심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왼손에 힘이 빠지거나 팔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손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3년 이내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전에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작은 물건도 자꾸 떨어뜨린다면 단순한 노화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심장의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심장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싱겁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3년 후 심장은 조용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59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운동도 가끔씩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커피 잔조차 놓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손끝이 저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왼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참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그대로 심장이 멈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다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장은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두 번째는 자꾸 넘어진다면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꾸 넘어진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균형을 잡고 걷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린다면 이는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 균형을 잡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걸을 때 휘청거리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평한 길에서도 갑자기 넘어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넘어진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서 몸의 한쪽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노화나 피로로 넘기지만 이는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뇌졸중이 오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순간적인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뇌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가끔 넘어진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뇌는 작은 신호를 통해 미리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뇌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뇌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넘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 MRI와 혈관 검사를 통해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뇌졸중이나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70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자꾸 비틀거리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에서 발이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잠시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뇌혈관은 이미 8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이제 뇌졸중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후회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뇌는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했고 결국 쓰러질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번에는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3번째는 기억이 깜빡깜빡, 치매가 아니라면 더 무서운 병일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치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지어간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말이 꼬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뇌연료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성 뇌증이라고 하며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력 저하와 함께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피부가 누렇게 변했다면 간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지만 점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둔 장소를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뇌와 간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한쪽 마비나 언어장애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악화되면 독소가 뇌를 망가뜨려 결국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력 저하로 넘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뇌혈관 상태와 간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와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경고를 외면하면 미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68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했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운전 중 신호를 놓쳤고 순간 방향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는 피했지만 이상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뇌혈관은 75%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몇 년 안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건망증이라며 넘겼다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깜빡이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4번째는 잠잘 때 다리가 저리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림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몇 년 안에 심각한 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저림, 수심,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린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면서 혈액이 순환되지만
밤에는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관이 막힌 부분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다리 저림과 혈관 문제로 인한 다리 저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잠잘 때 유독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난다면 이는 혈액순환 장애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렸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말초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말초동맥 질환, 심장병, 심지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리 저림이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면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도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다리 저림을 호소하던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혈관 상태를 정밀 검사해야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과음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다리가 저리는 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리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2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고 걷는 것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이미 여러 차례 몸이 경고를 보냈지만 무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응급시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리 저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5번째는 혀 색깔이 변했다면 장기 하나가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혀의 색깔이 변했다면 몸속에서 심각한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약 혀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붉거나 창백하거나 검은빛을 띠기 시작했다면 이는 특정 장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혀가 지나치게 붉어졌다면 간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몸에 쌓이면서 혀가 붉게 변하고 심하면 갈라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음주를 자주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혀의 변화는 간이 망가지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가 창백하거나 하얗게 변했다면 빈혈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면서 혀가 창백해지거나 하얀 막이 낍니다. 또한 만성 피로, 부종, 소변 변화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혀가 검거나 갈색을 띠기 시작했다면 소화기관, 특히 위와 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장 건강이 악화되면 입속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혀가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속쓰림, 잦은 소화불량, 구취가 심해졌다면 위암이나 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혀 색깔의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장기 하나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혀의 변화를 무시하면 몇 년 안에 심부전, 간경화,
위암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혀의 색이 변하는 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혀의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영양 부족으로 생각하고 넘기다가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 과음, 흡연은 간과 신장, 위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혀의 색깔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혀는 어떤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이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4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혀가 붉게 변하고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안이 건조해지고 혀의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혀 색깔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극심한 피로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의 몇 배를 넘었고 의사는 간경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간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몸이 경고를 보냈지만 그는 혀의 변화를 사소한 증상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치료를 시작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간경화가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혀는 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혀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저에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분 맞아요? 여보, 이제 나랑 평생 함께 할 거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했나? 늙어서의 재혼이 행복할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을 나누려 했지만 결국 재산 문제로 싸우고 병수발을 들며 지쳐가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으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가 외로워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면서 더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의 가족과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짐을 떠안으며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늦은 재혼이 설렘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특히 늙어서 하는 재혼에서는 돈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사랑을 믿고 결혼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슴 따뜻한 로맨스를 기대했다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의지할 보험이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상대가 진짜 사랑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따뜻한 말과 다정한 행동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돈을 아끼지 말자고. 이렇게 시작된 돈 문제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금이 적거나 병원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 감당해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서 재혼했어. 이런 감동적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당신 돈이 필요해서 재혼했어.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서 현실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와 배신감만 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가족은 갈라집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모가 편히 지내길 바라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하면 아버지 정말 그 사람 믿어요? 재산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무시했다가 결국 자식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생전에 평온했던 가족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남은 가족은 싸움만 하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아니, 부모님 재산이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는 자녀에게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밥을 해결해 주지 않고 감동적인 말들은 전기세 고지서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늙어서 재혼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돈 문제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모든 걸 잃고 눈물 흘리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70대 김 씨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고 연금까지 건드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돈 문제가 어딨어? 라는 말에 속아 모든 걸 내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만에 김 씨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상대는 점점 냉담해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 라는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기고 재산도 모두 날린 김 씨는 홀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 문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모든 걸 잃고 후회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늦은 나이에 이혼하면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갈등이 쌓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이혼. 하지만 늦은 나이에 하는 이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서로 갈 길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재산 문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혼자 살던 집이 공동재산으로 묶여버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반반 나누는 거 맞죠? 라고 상대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내 돈을 지키려 해도 법적으로 복잡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야 하며 긴 소송 과정 속에서 지쳐갑니다.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건강도 시간도 돈도 부족한 나이에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악의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당신이 나 버리는 거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 협박처럼 들려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재혼을 반대하던 자녀들은 우리가 뭘 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라며 등을 돌립니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 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납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젊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인생 마지막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의 끔찍한 현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73세 박 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상대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경제적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당신 돈, 나도 반은 가져야겠어. 라며 끝까지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후회하세요? 라는 냉정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몇 년을 끌어온 싸움 끝에 이혼을 했지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간병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간병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희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끝없는 병수발과 희생만 강요됩니다. 간병인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상대의 건강 문제를 떠안으며 고달픈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건강이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는 말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 순간부터 배우자가 아니라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자신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데 상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챙길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재혼 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길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병원과 집만 오가게 됩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아파. 병원 좀 같이 가줄래?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매일같이 병원 예약과 간호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점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뿐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죠? 라는 말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고 하루하루가 끝없는 희생과 지침의 연속이 됩니다.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환자를 돌볼 간병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짐을 떠안고 원치 않는 희생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면 상대방이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이 되어 쓸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71세 최 씨는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어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배우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결혼 전까지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숨겨진 병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병원비가 쏟아졌고 밤낮으로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다리 좀 주물러줘. 약도 챙겨줘. 처음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쳐갔습니다. 여행도 여유로운 노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 선택이잖아요. 라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한 것이었고 원하던 배우자가 아닌 끝없는 책임 속에서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방의 가족과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가족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는커녕 끝없는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환영해 줄 거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경계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우리 부모님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고 처음부터 벽을 세웁니다. 따뜻한 가족을 꿈꿨지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위축될 뿐입니다. 가족 모임은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상대의 자녀, 손주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과 차가운 시선만 느껴집니다. 함께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입맛이 바뀌셨나 보네요. 라는 뼈 있는 말을 듣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고 내 자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산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보호하려 해도 자녀들은 우리 재산 건드리지 마세요. 라며 나를 세웁니다.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재혼한 배우자는 가족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고립됩니다. 아버지가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우리랑 멀어졌다. 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배우자는 혼자가 됩니다. 가족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삶을 원했다면 재혼 후에는 그 평온함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가족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불편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74세 윤 씨는 늦은 나이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윤 씨를 경계했습니다.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라는 차가운 말이 날아왔습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해도 어색한 분위기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립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계를 맺으려 할수록 벽만 높아졌습니다. 결국 유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재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며 자녀들이 반발했고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는 윤 씨를 감싸지 못했고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가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불편함과 외로움을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상대방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상대방의 재정 상태입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넉넉하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숨겨진 빚더미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서로의 경제적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빚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말 못했는데 사실 빚이 좀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같이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안과 후회만 남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혼한 후에야 카드 빚,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엄청난 빚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사랑을 믿고 시작한 결혼이지만 결국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빚이 그렇게 많대요. 왜 결혼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모로서의 체면도 무너집니다.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쓰고 나면 남은 것은 가난과 외로움뿐입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 텐데 상대의 빚을 대신 떠안고 남은 생을 후회 속에 보내야 합니다. 늙어서 재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경제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고 싶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은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남겨질 뿐입니다. 76세 김 씨는 늦은 나이에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김 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빚이 좀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빚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갚는 데 쓰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요? 라는 냉정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했던 따뜻한 동반자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빼앗기고 사랑을 나누려다 병수발에 갇히고 외로움을 채우려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무작정 재혼을 선택하면 더 큰 후회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 마지막을 후회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